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영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6층이라면서요. 그 정도는 알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6층에서의 그 시간보다 더 행복하고 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저도 기대하는데 사실은 부담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3주 동안이나 이렇게 좋은 강사님들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보통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쯤 되면 좀 이렇게 식상할 수도 있고, 아유, 또,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한영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밝게 표정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믿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강사들도요, 그러니까 하루 통으로 이제 혼자 하는 건 괜찮은데 하루에 이렇게 몇 분의 강사가 이제 순서대로 갈 때도 보면 그 순번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지쳐 있는 상태인 강의 듣는 분들을 만나면 강사도 힘들거든요. 예전에 제가 뭐 공기업에 가서 특강을 하는데 제 앞 시간이 그때 당시에 한참 우리나라에서 방송에서도 유명했던 불교계의 핫한 강사님 해민 스님이라고 기억하는 분 계실 거예요. 요즘은 뜸하죠. 그분이 강의를 하고 나간 다음에 10분 뒤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가니까 아주 분위기 확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자료를 좀 보여주시고요. 오늘 주제가 부부인데 크게 키워드가 두 가지예요. 베스트 부부라는 것과 대화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테니까 필요하시면 이렇게 메모도 하시고 한번 같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슬라이드 표지도 괜히 갖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강사쯤 되면 어떤 슬라이드를 쓸까를 되게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강의도 하지만 사실 저는 직업적으로는 기업교육, 여기가 영등포구죠. 영등포 구청 직원들도 제가 교육을 했어요. 리더십을 강의하고 소통을 강의하는데 기업교육이나 많은 일반인들 교육하면서 가장 인생에서 부러운 장면의 카드 한 장을 골라보세요 하고 그림 카드 50장, 60장짜리 세트를 착 풀어놓으면요, 제 경험상 제일 많이 선택하는 그림이 저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생의 후반부에는 부부가 저렇게 따뜻하게 손잡고 걷는 모습의 인생을 상상하고 기대하더라고요. 역으로 말하면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슬라이드로 저걸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제 얼굴 아니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또 길게 돼 있어서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제 얼굴 아니죠. 저 누구 얼굴이냐면 이승기라는 사람의 얼굴인데 저는 이승기가 아니고 민승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 멋쟁이가 방송에서 나오면 이승기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누가 연상돼요? 민승기 이렇게 해가지고 베스트 부부 그때 강의했었지. 부부의 대화는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이렇게 복습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책 쓰고 강의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직업적으로는 이런 전국의 기업이나 이런 공기관 뭐 이런 데서 이제 강의를 하지만 사명적으로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 관련된 단체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방송에서는 또 기독교 방송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칼럼이든 방송 진행이든 이런 걸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학교의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리더십과 강의법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하는데 저 숫자 두 개가 자꾸 신경 쓰이실 거예요, 그죠? 9와 32가 뭘까? 9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전문적으로 강의를 직업적으로 하면서 쓴 책이 이렇게 쭉 있어요. 몇 권이에요? 네, 9권이라고 하시는 분은 영성이 깊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안 보이는 이 한 권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8권을 쓰고 작년에 9번째 책이 나왔는데 오늘 강의 후반부에 저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말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책은 우리 첫 주에 이윤남 교장 선생님 강의를 들으셨던데 부모 노릇이라고 했지만 이 책의 전반부는 거의 절반 가까이는 부부 이야기거든요. 결혼과 부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순서가 된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좀 부담은 되지만 마무리에 부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좋은 부부가 되지 않고는요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부모 노릇이라고 썼지만 책의 절반 가까이를 부부 이야기로 썼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저와 하는 이 네 번째 시간이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리뷰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되게 센스 있으시다. 방송팀이 딱 피해 주셨네요. 점심 먹고 나는 시간이니까 집중력을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한번 준비해 왔어요. 잘 보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1번부터 7번까지 7개의 컵이 보이시죠? 저 화면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문제 드릴게요. 1번부터 7번까지 7개의 컵 중에 가장 먼저 물이 가득 차는 컵은 몇 번 컵일까가 문제거든요. 가장 먼저 가득 차는 게 몇 번 컵일까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되면 마음속에 정답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럼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 둘 셋 사인을 드릴 테니까 내가 생각하는 번호를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가득 차는 컵은 몇 번 컵일까? 자, 준비요. 하나 둘 셋 표시해 보시죠. 그리고 좌우로 한번 보세요. 나하고 같은 번호 찾은 분, 이분은 나하고 통하는 분. 네. 나하고 같은 번호. 네. 지금 맨 앞에 지금 4번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 7번 선택한 분도 계시고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 4번이거든요. 그래서 4번은 일단 아주 일반적인 생각을 하셨다. 7번은요 시야가 굉장히 넓으신 분이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7번 컵 잘 보세요. 7번 컵 바닥에 빵꾸 난 거 보이세요? 7번 컵 바닥에 빵꾸 났잖아요. 4번, 5번, 6번은 똑같이 물이 안 들어가요. 4번, 5번, 6번은 어느 한쪽 파이프 어느 한쪽 끝이 막혀 있죠. 잘 보세요. 4, 5, 6번으로 연결되는 어느 한쪽이 막혀 있어요. 1번하고 2번은 중간까지밖에 안 차겠죠. 그죠? 그래서 기다리면 3번. 우리 담임 목사님 맞히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거를 맞히셨어요. 쉽지 않은 거를. 근데 잘 보세요. 저 뒤에 계시는 분도 이제는 보이시죠? 7번 컵 밑에 빵꾸 난 거 보이시죠? 4, 5, 6으로 연결된 파이프 한쪽 끝 막힌 거 보이시죠? 아까는 안 보였잖아요. 해상도는 똑같은데 내가 두 눈 뜨고도 못 보는 게 있는 거구나를 받아들이시란 얘기예요. 제가 아까 9는 제가 쓴 책이 9권이라고 했잖아요. 32는 이제 3개월만 지나면 해가 바뀌니까 이게 33이 되겠네요. 제가 올해 결혼한 지 32주년을 보냈거든요. 28의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만나가지고 7년 연애하다가 32년을 살았어요. 그럼 더하면 지금 제 나이가 나오죠? 네. 3개월 뒤에 해 바뀌면 1월 달이 생일이라 또 제가 환갑입니다. 이제 환갑. 야, 언제 이렇게 환갑의 나이를 먹었나 싶을 정도로 세월이 빨리 가요? 그런데 여기는 저보다도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리 내가 사회적 경력이 또 학업 그 수준이 높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가정 세미나도 하지만 이제 재직이나 목회자 리더십을 위한 리더십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국의 수많은 제가 25년간 다녔던 기업에서도 보면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는 분들의 특징은요,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지적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 사실 여기에 저는 이제 40년 됐어요. 예수 믿은 지. 대학 들어가서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50년도 넘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가정과 부부가 중요하다는 설교 또 외부 특강 한두 번 들어보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뭘 또 이렇게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들어야 돼? 다 아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지라는 열린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육충보다도 행복해질 겁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부자들을 분석한 자료예요. 대한민국에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봤더니요, 역시 남들보다 부지런하대요. 그러니까 하루가 똑같이 24시간인데 이 탁월한 부자들은요, 남들보다 30분 시간을 더 길게 쓴대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더 길게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쓰는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독서에 대한 거, 생각보다 바쁜 그분들이 훨씬 더 책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3층에 보니까 어린이 도서 쭉 있던데 책을 점점 멀리하는 세태가 됐거든요, 최근에. 스마트폰 때문에. 그럴수록에 책을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 부자들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가정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부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적 부자들조차도 가정을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시나요? 네, 제 경험상 보면 저도 친한 분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꼭 이런 얘기해요. 성경 통독 연초가 되면 다 시작을 해요. 근데 아직도 나는 출애굽을 못했어.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 얘기는 근데 뭐냐면 출애굽을 아직도 못하고 헤매고 계셔도 창세기는 띄었단 얘기예요, 그죠? 네, 시작하면 우리 잘 알잖아요. 창세기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얘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얘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나오던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1장에서 끝나요, 세상 창조는. 그럼 2장부터 그 많은 나머지 50장까지는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죠.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로 가고 아브라함으로 가고 쭉 가서 마지막 50장 끝에는 요셉이 죽는 이야기. 결국 가정을 이루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시겠지만 교회보다도 먼저 만든 공동체 가정이라는 것. 근데 그 가정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이끌어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세미나도, 이런 강의도 듣지 않습니까? 그죠? 제 아내도 이제 내년까지 하면 정년이에요. 내년 연말까지 하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떠나보내고 부부 둘만 남았어요. 그 부부 둘만 남은 그런 한국의 가정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요, 적막강산이라고 한대요. 두 부부가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혼자 남게 된 가정이 혹시 있으면 그런 가정을 네 글자로는요, 막막강산이라고 한대요. 정말 이제는 나를 챙겨줄 아내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남았을 때 네 글자는 놀랍게도 금수강산이라고 한대요.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부가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제가 읽었던 어느 칼럼의 제목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비슷해서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첫 주에 부모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서울대 보내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 애들 잘 되게 하려면 먼저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부부가. 우리 한때 이런 때 있었어요, 그죠? 신혼초. 저 때가 생각나세요? 예, 좀 부끄럽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저 한쪽 표정이 왜 저래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제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3년 만에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이 넘어가면 아이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혼 직전에는 저러더라고요, 세상. 저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평생을 함께 산 두 부부가 어떻게 순간이 네. 순간순간이 그럴 때마다 그만 나도 모르게 막 그야말로 어떨 때는 진짜 미워요. 나는 잊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일 이야기 자꾸 사건을 시키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 가지고. 근데 그게 그냥 상당히 괴롭죠.
마루에 꽂는 괴로운 문제는 바로 불같은 부부싸움입니다. 노래했는데 아무리 얼어 죽어도 그러면 밖에는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얼어 성대문을 어떻게 갔어요? 집안에 그 배다가 점점 잠바 입고 하지. 최복란 씨는 늘 자신의 말을 흘려듣는 남편이 답답합니다. 아이고. 그런 남편과는 달리 아들은 세상에 더 없는 금쪽인데요. 아들이 오랜만에 집을 찾아와도 말다툼은 이어집니다. 자라면서 내내 보아왔지만 답답한 건 아들도 마찬가지. 좀 어렸을 때는 좀 많이 힘든 적도 많았고요. 네, 지금 다 커서도 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그게 또 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왜 저러시나,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네.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함께 장을 보기로 한 날. 장소를 헷갈린 남편은 그만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앞에까지 부모님 가만히 있고 수리하는데. 길에서 20여 분 기다린 아내. 구청 지나서 뭐라 소리 몇 천부터 더 있잖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이혼할 때 그 구청 앞에 갔었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사는지. 구청 앞을 가서 제가 내가 언제 구청 앞에 지나서 오라 그랬지. 지나서. 그러다 구청 앞만 제가 알았지. 그래가지고 네, 여기까지. 말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면 험한 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었습니다. 근데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우리가 일정 나이를 지나면 남녀 호르몬이 달라지고요. 목소리, 힘 달라지는 거 아시죠? 실제로 저 부부 중에 저 아내분이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힘도 더 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는데 저 아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험악해졌나? 남편이 바람핀 것도 아니고요. 돈을 안 벌어준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나 그랬더니요. 속에서 쌓였던 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나이가 되니까. 시부모까지도 모시고 평생을 살았는데 저 남편이 몇 대 독자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아내한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주는 게 아니라 본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산 남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시부모까지도 모시고 살았는데 평생 여보 힘들지? 고생했어? 이 말을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 아내분이 일정 나이를 먹으면서 시부모 돌아가시고 그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공감받고 이해받지 못하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화가 치민다는 거죠. 평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도 우리 시니어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또 우리 직장인들 대상으로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 얘기를 꼭 드려요.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직장 그만두는 무슨 정년 앞둔 사람들이 어디에 치중하고 신경을 쓰냐면요. 재테크예요. 나 이제 퇴직해야 되는데 재테크. 그런데 제 주변에서 제 강의를 들어온 많은 분들 상담을 해보면 저는 지금 소통과 리더십과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러 왔지만 강사님 저 진짜 고민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다 준비해 놨는데 사는 재미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집에 가서 대화할 사람이 없대요.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없는데 더 중요한 건 성이 된 자녀가 자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말을 안 한대요. 자녀 몫으로 물려주려고 가게까지 다 해놨는데도.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재테크를 잘 해놨어도요. 마지막에 사람 관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는 재미가 없다는 고백을 전 많이 들어봤어요. 강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그거는 둘째치고 난 먹고 살 걱정 없는 재테크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는 시테크, 아까 얘기했죠. 시간을 쓸 수 있는 방법, 시간을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근테크. 오죽하면 의사들이 근육 1kg를 1,300만 원으로 돈으로 환산했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가슴 떨릴 때 여행 가야지 다리 후달리고 떨리면 여행도 못 간다고.
체력을 길러놓는 거, 이건 인생 후반전으로 갈수록 중요한데, 그 중에 저는 의외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사람 관계 관리예요. 근데 사람 관계 관리, 인테크, 그 중에서도 누구하고의 인테크냐? 부부 사이, 그리고 조금 확대하면 가족 간의 관계 관리. 이게 안 되면 인생 후반부가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테크의 1순위는 누구냐면 바로 부부예요. 가정의 출발점 기둥은, 솔로몬이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운 것처럼 우리 가정의 두 기둥은요, 애완동물, 우리 그 애완동물 요새 그런 단어 안 쓰죠. 반려동물, 뭐 자녀 아닙니다. 부부예요, 부부. 부부가 두 기둥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또는 함께 사는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이렇게 함께 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부 사이에 베스트 부부가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부부 사이의 대화법, 소통에 대한 것, 이 몇 가지 얘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핵심 이거예요. 다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옆에 있는 두 분이 짝을 져서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 이긴 사람 진 사람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짝이 없는 분은 앞뒤에 있는 분하고 하셔도 돼요. 2명씩 짝을 져서 가위바위보를 해보세요. 그래서 누가 이겼나 졌나를 결정하면 돼요. 이긴 사람 진 사람 결정하기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빨리 한번 해보세요. 가위바위보를 두 사람이 해서 내가 이겼다 졌다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한 분은 이겼거나 졌을 테니까 뭐 비기면 안 돼. 이기거나 졌거나 했어야 돼요. 이기신 분 손 들어 보시죠. 이기신 분이 실험 대상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잘 듣고, 이기신 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실험을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가위바위보를 다시 하는 건데, 아까 그분하고 가위바위보를 다시 하는데, 아까 졌던 분은 그냥 하시면 돼요, 평소대로. 근데 이겼다고 손들었던 분은 실험을 위해서 평소와 좀 다르게 가위바위보 하실 거예요. 이겼던 분은 가위바위보 할 때 상대방이 내는 걸 눈으로 보고 반 박자 늦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위바위보, 이렇게. 이해되셨죠? 한참 늦게 내면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3번을 연속으로 할 건데 규칙이 하나 있어요. 지는 걸 내야 돼요. 순간 눈으로 보고 빨리 판단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가위바위보 지는 걸 내도록 해보시라,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3번을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는 걸 내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나는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참 늦게 내지 않고 반박자만, 상대가 내는 걸 눈으로 보자마자 반박자만 늦게 내면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3번 다 자연스럽게 지는 게 됐다. 혹시 계세요? 가까운 응급실을 빨리 가셔야 돼요, 그분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마 처음 하고 놀란 분 많이 계세요. 제가 표정 보니까 왜 이게 나갔지? 막 이러면, 그죠? 그분이 정상이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생각같이 안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제가 했는지 아세요? 손이 나가기 직전에 눈으로는 봤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는 순간 우리 뇌는 저거에 대해서 가위바위보 지는 게 뭐다라는 걸 사실은 뇌는 알아요. 뇌는 아는데 손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같이 많이 공부해서 남에게 강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인생의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나는 다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체험하신 거예요.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도 여기저기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란 구절이 나오고, 그거 다 아는데 아는 것과 아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혹시 요즘에 뭐 가실 기회가 별로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아파트라는 노래가 나오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파트라는 노래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떠오른다. 그러면 아주 옛날 사람인 거예요.
요즘은 아파트 그러면요, 로제라는 이 친구가 떠올라야 요즘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가 되려면 아파트 그럴 때 저 윤수일 씨를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잘 보세요. 누가 맞는 거예요? 아파트라는 노래를 듣고 우리는 윤수일이라는 가수가 떠올라요, 자연스럽게.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로제가 당연히 떠오른대요. 누가 옳은 거예요? 다 옳은 거죠. 서로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서로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고 다 옳은 건데,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생기는 게 사람 사이의 특징이더라는 거죠. 부부 사이에조차도요. 우리가 삼겹줄은 당해낼 수 있다, 강하다,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부부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삼겹줄이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부부 사이만 가지고도 안 돼요. 우리 적어도 크리스찬 부부, 베스트 부부가 되려면 이렇게 삼겹줄이 되셔야 돼요. 다시요. 이렇게 삼겹줄이 되셔야 돼요. 부부 사이의 친밀함도 중요하지만 그 친밀함은 부부 사이의 인간적인 친밀함, 친함 가지고만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같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 성경관, 이게 방향이 달라버리면요, 교회를 같이 다녀도요, 둘이 베스트 부부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부부 사이의 친밀함이 말씀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삼겹줄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인생관, 성경관, 세계관, 신앙관, 이것들을 부부 사이에 서로 대화하면서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베스트 부부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베스트 부부란 뭘 의미하는 걸까? 이 네 가지를 갖추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부 사이에 서로 블레스, 축복해 주는. 요즘 살면서 누군가한테 축복을 받을 일이 교회 말고 있을까요?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거든요. 따져보니까 저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저 때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밖에 없었대요. 저는 몰랐어요. 다 간 줄 알았어요. 그런 시절을 사는데 지금은요, 다 가요, 다. 그 얘기는 그만큼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살기 힘든 세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부부 사이의 가정 안에서 축복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에디파이라고 하는 건데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반대는 뭘까요? 깎아내리는 거겠죠. 우리 가끔 그런 실수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을 해요. 구역 모임이든 뭐 어떤 셀 모임이든, 아니면 가끔씩 야외 예배를 가기도 하고 친교 모임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잘하는 친한 관계라고 해서 내 부부 사이에 별로 안 좋은 얘기를 그런 데서 툭툭 털어놓으면서 내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 자녀 앞에서 배우자,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아유 네 예배같이 저러지 마, 야 네 엄마 왜 저러니 도대체, 자녀 앞에서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 먼저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렇죠? 자꾸 세워주셔야 돼요. 오히려 내 배우자를 남 앞에서, 그게 자녀가 됐든. 세 번째는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아도 부부 사이에 감추는 게 많으면 그거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는 뭐든지 공유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왠지 아세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은 이유는 나중에 부정적 감정이 생겼을 때 과거에 했었던 선의의 거짓말이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어쨌든 저 사람이 나를 속일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이 오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다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잠금 장치 복잡하게 해놓은 사람 수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뭐라고 그렇게 물론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부부 사이라도 남의 핸드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들 어떠리 하는 공유하는 마음,
여러분, 뭐든지 부부 사이에 공유하는 폭을 넓힐수록 서로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터치하는 거. 아까 고양이 보셨죠?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밀어내잖아요. 사람이라고 안 그럴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터치는 뭐 우리 젊은 날의 뜨거운 무슨 애정행위,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서로 터치할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돌이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따뜻한 감정을 실어서 가볍게 터치할 기회는 많아요. 가장 좋은 게 걸어 다닐 때 손 좀 잡고 걷는 거예요. 앞뒤로 걷지 마시고 손 좀 잡고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툭툭 어깨 쳐줄 일 참 많아요. 아까 축복해주고 세워주라면서요. 그죠? 어깨 툭툭 쳐주는 거. 좀 힘들어 보일 때는 말만, 약 사 먹어 그러지 말고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어디가 불편해? 혹시 내가 뭐 도와줄까? 그러니까 자꾸 손길을 주고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 딴 데 가서 자꾸 그쪽 터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부 사이에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것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베스트 부부라고 하는 전 4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잘 하시면 돼요. 먼저 아까도 제가 세상이 참 많이 변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양이 중요한 시대에 살았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딜 가도 많이 주는 집이 인기였잖아요. 식당이고 뭐고. 그런데 9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요, 질이 중요했어요. 이제 한국도 살 만큼 사라졌거든요. 아마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연배를 보니까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지나면서부터 우리 대한민국도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90년대 들어서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때만 해도 신기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해외여행을 막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가는 세상이 됐구나. 그런데 그 90년대 해외여행 갈 때 제일 먼저 많이 간 곳이 일본이에요. 가깝기도 하고. 근데 90년대 일본 여행 갔다 오는 한국 사람들이 열이면 8 손에 들고 사갖고 오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네, 다 갖고 오셨구나 그때. 네. 코끼리표 밥솥 다 사왔거든요. 저도 사왔었어요. 근데 요즘 일본 여행 가서 코끼리표 밥솥 찾아서 사갖고 오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충분히 품질이 좋아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품질도 아니에요. 이제 지금 2020년대를 사는 지금 우리는 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격. 여러분,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멋도 있어야 사람들이 가요. 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격이라는 말 앞에는 품자를 보통 붙이죠. 그래서 뭐라고 읽습니까? 품격. 저 품자를 잘 보면 한문의 품자는 입구자가 한두 개가 아니라 3개나 반복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의 품격은 사회적인 직책이 얼마나 높으냐, 뭐 학벌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품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면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이, 나의 언어가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덕을 세우는 일, 은혜를 끼치는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가. 특히 가장 편하고 가깝다고 하는 부부 사이에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를 돌이켜보세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고상한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해도요, 집에 와서 부부 사이에 하는 말의 품격이 떨어지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은혜를 까먹게 만드는 말을 한다면 그 부부는요, 그 언어를 바꾸기 전에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면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해보자는 거예요. 파괴적인 말보다 생산적인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왕이면 은혜가 되는 말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는 맘먹고 하는 분도 부부 사이에는 저런 말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본 분은 계셔도 안 들어본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도 유명한 드라마라. 요즘은 몰아보기도 되니까 아직도 안 보셨으면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세대에서는요, 너무 공감이 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저 제목,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목이에요. 저 제목이 제주도 방언인 거 아시죠? 뜻이 뭐래요?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드라마가 해외에도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저 제목을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면 모를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은. 그 영어권에 나간 저 드라마의 포스터에 제목을 뭐라고 했을까를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제목을 영어로 바꿨더라고요.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 해가지고 뜻을 풀이하면 당신의 인생에 귤이 생긴다면, 귤이 주어진다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권 사람들은 저 제목을 보는 순간 무릎을 쳤대요. 와, 저 포스터 영어 제목 만든 저 사람은 정말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 만약에 누가, 제가 이제 한마디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 구절을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자동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한테는요, 이 당신 인생에 귤이 생긴다면이라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자동으로 이 격언이 떠오른대요. 당신 인생에 레몬이 생긴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드세요. 영어에서 레몬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거든요. 아우, 지금 얘기하니까 저도 쉬니까 막 침이 막 나오네요. 이 셔 빠진 레몬, 아우, 왜 이런 게 와? 맛있는 홍옥, 사과나 뭐 이런 게 좀 오지 막 이렇게. 그런데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셔 빠진 레몬일 수 있지만 아우, 왜 이래? 하고 부정적으로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거를 레모네이드라도 만들어 볼까?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사고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적인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하려면 출발점은요, 부정적인 단어를 걷어내셔야 돼요. 왜 그 모양이야?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보면 어때?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아요. 긍정적인 단어. 제가 이걸 사례를 들 때 부모 교육할 때 많이 듣는 사례인데요, 부정적 단어를 나도 모르게 쓰는 부모들은 어떤 줄 아세요? 아이들한테 뛰지 마! 늦지 마! 근데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 부모는요, 살살 걸을래? 좀 먼저 서두를래? 이해되시죠?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만 바꿨는데 뜻은 같은데 표현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우리 부부 사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우리 부부 사이 하는 주고받는 단어 중에 바꿔야 될 부정적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의도는 전달하더라도 표현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세상적인 사람들과는 그래도 좀 다른 부부가 되려면 긍정적인 단어에서 머물지 마시고 은혜가 되는 그 단어를 써보세요.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부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 교회 가정사역원의 대표 프로그램이 행부세라고 해서 행복한 부부 세미나. 토요일 오후에 3주 동안 하는 거예요. 12시간을. 그런데 20년, 30년 사신 부부들이 오면 열이면 8 이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오래 살다 보니 우리 부부가 별로 대화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우린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이런 투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말해도 모르는데. 근데 왜 우리 한국의 부부들은 오래 살수록 대화를 잘 안 할까? 이게 문제더라고요. 정보 대화만 대화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여보, 내년에 전세 끝났는데 어떡할래? 애 지금 이러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사는 데 관련된, 살아가는 데 관련된 이야기만 해요. 그렇죠? 그러기에도 바빠요. 너무 삶이.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대부분은 정보 대화예요. 정보 대화. 그러니까 30년을 살면 정보 대화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했는데. 이제 바꾸세요. 정서 대화로. 요즘 하늘 보고 다니세요? 하늘? 너무 더워서 하늘 볼 겨를도 없었는데 지금 하늘 볼 그 여력이 좀 생겼잖아요. 그죠? 더위만 보면 더 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더위만 보지 말고 더
위를 보고 살자고요. 우리는 하늘서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더 위를, 하늘 보세요. 너무 예뻐요. 그때 부부 사이에 이런 대화 하면 얼마나 좋아. 여보, 저 구름 봐. 뭐 같지 않아? 저 구름 보니까 나 어릴 때 이 생각나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지 마시고, 그게 정서 대화거든요. 여보, 요즘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 안 들어? 당신 요즘 어떤 마음이야? 뭐 이런 게 정서 대화예요. 정보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서 대화를 덧붙여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과 감사의 말이 많은 가정이 행복한데, 부부가 먼저 해보세요. 부부가. 감사의 반대말이 뭐죠? 당연함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는 감사, 고마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보, 물 좀 떠줘. 여보, 이거 좀 해와. 아유, 부부 사이에 그럼 그거 하는 게 당연하지 뭐. 그러니까 고맙다고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다 고마운 거예요. 물 한 잔을 갖다 줘도 땡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줘도 여보 고마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1번 뭐라 그랬죠? 감사 표현하는 방법. 뒀다가 기분 좋을 때 하지 마시고 그 즉시 하셔야 돼요. 뒀다 하시면 안 돼요. 그 즉시. 그것도 뭐냐면 대단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리고 어쩌다 한 번 하지 마시고 반복해 보세요. 이게 아이들이 언어 생활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은요, 독서를 통해서 어휘를 배우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어휘를 배워요.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책을 좀 안 읽더라도 집에서 수다가 많은 가정 아이들은요, 어휘력이 뛰어난 거예요. 또는 부부 사이에 좀 껄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당신 앉아봐, 나 할 얘기 있어. 이래서 긴장하게 만들지 마시고 3단계 화법으로 한번 말을 바꿔보세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때 나 사실 조금 불편해, 좀 속상해, 서운해. 물론 당신이 그런 얘기 할 때는 혹시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신경 쓰여서 그런 거 알아. 그래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여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데 괜찮겠어?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근데 우리는 뚝 자르고 그러죠. 또 그런다. 그러지 말라니까 막. 뚝 자르고, 그죠? 그런 말 하고 싶을 때 그런 말을 참지 마시고요. 참았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참지 마시고 지금 보이는 이 3단계 화법으로 그 말을 풀어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당신이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이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인지 내가 모르는 건 아니야, 공감해주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도 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라고 내가 원하는 걸 알려주세요. 알아서 하게 하지 마시고. 이 3단계의 화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부라면요, 베스트 부부, 품격의 부부, 그리고 자녀들이 본받고 싶은 부부가 된다는 거죠. 시간상 영상 하나는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이 있어서 제 특기가 칼같이 끝내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충청북도 출신인데 저는요 진짜 몰랐어요. 결혼할 때까지. 풋고추를 찍어 먹을 때 저희 집은요 고추장에 찍어 먹었거든요. 그런데 전라도 출신인, 물론 태어나기만 했지 서울에서 살아서 서울이라고 빡빡 우기는 제 아내는 자기 고향에서는, 자기 집안에서는요 그런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시부모랑 원래부터 같이 살았어요. 제 아내가 풋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걸 보고 결혼해서 속으로 그랬나 봐요.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나중에 이상하대요. 왜 그렇게 고추장을 찍어 먹냐고, 가뜩이나 매운데.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은 그럼 어떻게 해? 그랬더니 자기네는 된장을 찍어 먹었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날된장을 찍어 먹는 집도 있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고추장 찍어 먹고 아내는 된장 찍어 먹는다 했더니 자기네는 또 쌈장 찍어 먹는데요. 아, 다른 거구나. 여러분, 뭐처럼 외식 가서 탕수육 시켜놓고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다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인정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기분 좋게 외식하러 갔다, 촌스럽게 누가 그걸 찍어 먹고 앉았어, 막 이래버려요. 말로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베스트 부부는요, 반드시 간직해야 될 게 뭐냐면 배우자 사이에 존중감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존중. 여기서 존중은 막 무릎 꿇고 떠받들라는 그 의미 아닙니다. 원래 존중의 의미는 저 빨간 글씨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걸 쿨하게 받아주는 것, 이걸 존중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요. 존중은 당신 잘났어 떠받드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우리 서로 다르구나라는 걸 화내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쿨하게 받아주는 것, 이게 존중이에요. 근데 이 존중감이 부부 사이에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오래 같이 살아서. 근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중감이 빠지면요,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중감을 갖고 사는 어른이 되면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와도 소통이 잘 돼요. 존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 베스트 부부가 되고 품격의 언어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기초로,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존중해야지. 근데 여기서 존중은 다르다고 할 때 그걸 가지고 트집 잡지 말자, 다를 수 있구나라고 쿨하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초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100만 유튜버로 유명한 박망리 할머니라고 있으세요. 혹시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유튜버 중에. 근데 이분이 손녀딸이 유튜브를 처음에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손녀딸이 요즘에 자기 개인 유튜브를 해요. 할머니 유튜브도 도와주지만. 근데 이 손녀딸이 요즘 뭐에 꽂혔냐면 다이어트 음식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대요. 젊은 친구답게. 근데 할머니가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이 손녀딸이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음식을 만들자마자 할머니한테 매번 찾아오는 거예요. 할머니 이것 좀 먹어봐. 이거 먹으면 살 빠지는데 도움되고. 할머니 이번에 내가 이런 거 또 만들었다? 한번 이것 좀 먹어보고 평가 좀 해야 돼. 어때? 근데 자꾸 찾아와서 다이어트 음식을 먹어보고 평을 해달라니까 이 방망이 할머니가 또 얼마나 재치 있는 분인지 몰라요. 한마디로 그냥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평가를 끝내버렸어요. 살을 빼려면 그냥 처먹지를 말어. 손녀딸은 뭘 먹으면 살 빠질까를 연구하는데 할머니 뭐예요? 살 빼려면 안 먹는 게 먼저지. 그래서 저 여기서 깨달았어요. 맞다. 뭔가를 잘하려면 그걸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구나.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할까, 뭘 할까, 이거 전에 우선적으로 뭐부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좋은 부부 사이의 행복을 높이는 팁 하나 간단하게 이거와 연결해서 알려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내 배우자한테 점수 좀 따야지, 서프라이즈 해가지고서 칭찬 좀 받아야지, 애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돈 쓰고 욕 먹으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내 배우자가 싫어하는 짓 안 하기, 이것만 지키셔도 평균 이상은 갑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도 곳곳에서 특히 구약시대는 엄청 많았어요. 우리의 제사를 받고 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오히려 책망했어요. 그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일이 뭔가요?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기 전에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에 대해서 그 갖는 마음, 그거부터 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참 많더라. 우리 부부 사이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와 더 행복하게 정말 베스트 부부 될까? 언어를 바꾸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언어를 바꿀 때 우선순위는 어떤 말을 해줄까 이전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는 것. 오늘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는 대뜸 나오는 습관적인 말이 있어요. 그죠? 부부 사이에 특히 이거는 좀 안 좋은 감정일 때, 그럴 때 대뜸 나오는 말이 사람마다 있거든요. 그 대뜸 나오는 말을 일단 안 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공적인 품격의 대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뜸 나오는 말을 누르면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셔야 돼요. 우리 속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낸 건 잘했는데 쫓아낸 다음에 깨끗해진 이 마음을 다른 걸로 채우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더 나쁜 귀신이 와서 자리 잡잖아요.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채워놓으셔야 돼요.
그럼 대뜸 하는 말 누르셨으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내 생각은 이거야 라고 상대가 알아듣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관계가 달라져요. 인테크 말씀드렸죠. 부부 사이의 관계는 대화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어요. 저 양약을 영어 성경에 보면 힐링이라 그래요. 여러분 힐링이란 단어 다 아시잖아요. 아,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힐링이 될 수도 있구나. 근데 저 힐링의 원어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치료한다, 여호와 라파,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내 배우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 라파, 치료가 되는 말, 힐링이 되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내 말을 통해서 병이 드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짐 콜린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영자가 있습니다. 경영의 아주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세계적인 경영자가 인생의 성공은 적어도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놀랍습니다. 세계적인 경영자가 인생의 성공이란 내 배우자로부터 살면 살수록 당신이 좋아 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랍니다. 우리는 요즘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가는 있는데 정이 없어요. 그죠? 단독주택에 마당 있던 그 어린 시절에는 그게 있었는데, 여러분 가정이란, 오늘 이제 마지막 4주차인데요. 가정은 가는 말 그대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정은 정원, 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정원, 뜰은요 소통과 관계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아파트에 살더라도 가만 가지고 살지 마세요. 정까지 만들어 놓고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친밀감을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내셔야 되고, 어떤 우리의 품격의 언어를 내 배우자에게 쓸 것인가, 이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동네에서 만났을 때,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볼 때, 그때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베스트 부부의 원리 4가지, 그 다음에 품격의 언어를 위한 우리 부부 사이의 언어 생활, 여기에 몇 가지 알려드린 힌트들을 활용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한번 적용해 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반복하면 될 수 있어요. 반복하면. 여러분 운전 처음 할 때 기억해 보세요. 운전 처음 할 때, 면허 따고 혼자 처음 운전할 때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요. 그럼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다시 하면 운전을 잘해지든가요? 아니에요. 반복해서 자꾸 하다 보니 되잖아요. 반복하지 않으면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데 하는 데까지는 아직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지라는 겸손함을 가지시고, 우리 한영교회의 부부는, 가정은 품격 있는 가정이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마치고 저 밖으로 나갈 때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방송에서 혹시 이승기라는 사람 보면 이제 누구 떠올려요? 민승기를 떠올리면서 그때 이런 거 하랬지,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고, 혹시 몰라서 제가 뒤에 제 책 2종류를 좀 몇 권 갖다 놨는데, 그건 제가 수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가지고 책 주문해서 읽어야지 하는 분의 열의 9은 잊어먹고 안 하셔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하시라고 참고로 갖다 놨으니까 보시고 훈련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베스트 부부가 되시는데, 오늘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